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만큼은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 과제 중에 어떤 과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쉬울 리는 없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깨도 그래서 무거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제 신년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기사화된 것이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국고보조,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고보조금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보조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가는 그것이 적정하게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집행됐는지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뭐 부정하게 됐으면 그 반환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회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모든 노조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고 보조를 받은 것에 예를 대해서는 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없이 과거에 모든 정부가 다 해왔고 정부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과거에 정부가 다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회계장부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다 안 하다 뭐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노사관계 현장에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부주의한 관행들이 드러나면서 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당연히 법에 의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5년 동안은 제대로 안 들여봤다라고 지금 그런 측면들이 있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사실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좀 감정이 상할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노동계하고 좀 뭐 말씀을 나눈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양 노총 모두가 지금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서를 오늘 했기 때문에 그 노동계의 집안 사정도 정리되고 저희는 업무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계랑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 했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지금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결산 자료에 대해서 조합원이 볼 수 있게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법에는 나와 있는 건데 과거에는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것을 전국 지방관서에다가 그걸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정부가 법대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설명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 투명성 문제 이게 이제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깨는 일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업무 보고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중구조라고 하는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법치 확립입니다. 노사 법치. 아무리 좋은 법 제도를 만들어 놔도 법이 노사에 의해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그 회계 투명성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뭐 그것은 굉장히 해묵은 과제고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노동법, 노사관계 관행 그 외에도 뭐 차별시정제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1월 중에 상생임금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금 체계 개편과 같은 것들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 정책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2월 말에 조선업
지난번에 대우조선 사태 때문에 이중구조가 심각했는데 조선업 상생협약과 같은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할지 그다음에 이 복지라든가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중구조 문제가 뭐 기업의 의지, 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지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게 이중구조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는 것이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다는 건죠. 일단은 그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죠. 가장 큰 것은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협력기업의 산업 생태계 문제가 있고 원화청 문제가 있지만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동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조들을 끌어안는 연대 임금 정책이라든가 이 연대 상생으로 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업해도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민주당 가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라도 좀 양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첫째는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관련된 그 법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위헌과 평등권 위배, 그다음에 민법의 불법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봐준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노사관계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힘의 대등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서 그 2조 3조를 개정한다 그러면 사측에서 얘기하는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를 가능하게 한다 할지 직장 점거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힘의 대등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 몇 가지 조항을 건드릴 경우에 노동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이 됐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문제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그동안의 그 판례를 보면 지금 2조 3조 노조법을 개정하는 분들의 논리가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 존중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손배, 가압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보통 9개 사업장 정도로 대표적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법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사용자가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거다. 법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뉴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